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 영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영상은 전체 화면으로 휴대폰으로 보시면 보다 선명하고 깔끔하게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2022년 5월의 마지막입니다. 22년 5월 30일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관계부처 합동, 경제 관련이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이라는 목표로 10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관련 세금도 완화 정책이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 자, 이렇게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지금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금리, 추이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서민의 경제 기반 자체가 굉장히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금리 추이가 오르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자체가 굉장히 침체 국면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한 나라의 경제는 서민이 지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민생 안정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 민생 안정, 결국에는 세금을 좀 완화해 주겠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게 기존의 이 대선 때 공약과 일치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완화해 줄 거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중요했던 기존에 우리가 일시적 2주택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5월 9일에 취임 직전 날 최종 1주택 폐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일시적 2주택 그 전입 조건 삭제, 그리고 1년이 아닌 2년으로 다시 완화해 주는 것. 거기서 얘기가 나온 게 양도세 관련된 발표였죠. 기재부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또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취득세까지 2년의 기간을 줘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소급 적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급 적용하면 이제 5월 10일로 이후에 양도분에 대해서 이제 2년으로 늘려주는 거잖아요. 양도에 관련돼서. 근데 취득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은 여기 전에 1년까지 소급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확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내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징당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또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행정의 혼란이 초래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참 문제인데, 어쨌든 완화돼야 되는 부분이죠. 양도세가 그 축으로 가면 당연히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같은 통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건 전 이거라 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출. 지금 대출이 6개월 전입, 6개월 종전주택 처분. 안 그러면은 환수거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 취득세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안 맞잖아요, 지금. 이 안 맞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이 은행권의 일시적 2주택에 관련된 이 대출 6개월 요거는 삭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발표를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요거를 보시는 정책에 관련된 분들은 꼭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에 부동산 관련된 한 페이지만 있거든요. 그 페이지를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3번이에요. 지금 이 자료는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제가 카페 하단에 고정 댓글 누르시고 링크 누르면 카페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이거 말고도 10대 프로젝트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도 저희가 지금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카톡방도 들어오실 분들은 하단에 고정 댓글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약대로예요. 공약대로. 이번에 대선 전에 공약이 보유세 완화가 있었잖아요. 정상화. 그래서 공시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여기에 따른 세부담,
부담이 아닐 수 없죠. 요거를 20년 수준으로 환원을 추진한다. 얘기했던 공약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찬찬히 보면 보유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이게 이제 3분기에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2분기 끝나가죠. 이제 3분기에 추진될 내용이고요. 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즉시 착수해서 올해 2022년 안에 보완 방안을 확정하고 23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완화는 없죠. 올해는 그냥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전 정부에서 나왔던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죠. 21년 수준으로. 그쵸?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3년에 그대로 이게 20년 수준으로 환원이 되면은 결국에 22년에 이 공시 가격에 따른 세금 부담은 아예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주택자만 올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 3분기에 착수된 방안으로 적용이 예상되다 보니까 이제 완화세로 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확인할 게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개편 추진사항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 22년 대신 21년 이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종부세를 볼게요. 22년 대신 21년 공시가격 적용. 근데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민주당에서도 얘기 나왔을 때 이거 삭제하려고 했던 건데 요거를 지금 100%를 이거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고지 11월이죠. 11월 전에 조정폭을 확정해서 시행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주택자 분들도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완화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이제 대폭하면은 60% 수준까지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래세 완화입니다. 자,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배제. 전에 양도세는 발표했고 취득세 부분 얘기 나옵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5월 말 시행령 입법 예고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 소급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취득세율 중과에 대한 거는 얘기가 없어요. 중과는 밑에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4주택자 중과 완화 등 5월 중에 마무리를 짓겠다. 지금 5월 30일인데 맞죠? 자,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완화 1년에서 2년 그리고 전입 요건 삭제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 폐지 이거 최종 1주택이죠.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배제 이거는 이미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부분만 제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한 중요한 거는 대출이다. 지금 실수요자는 대출을 받아야만 갈 수 있죠.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6개월 환수 조건 때문에 이게 조금 풀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금융의 접근성 사다리라고 하죠. 자, 생애 최초 주택 LTV를 완화. 이거를 80%까지 완화 3분기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DSR 이것도 장래 소득을 반영할 수 있게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 소득을 원래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40% 하잖아요. 근데 이 소득 자체를 확대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DSR의 적용 범위를 늘려주는 게 아니라 소득의 범위를 더 늘려주겠다. 그렇게 되면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LTV가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고소득자만 받을 수 있다. DSR 때문에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소득 반영 폭을 늘려주게 된다라면 고소득자처럼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를 받으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LTV 생애 최초 구입 가구의 경우 상한을 완화한다. 지금 현행 60, 70에서 80%로 3분기 때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DSR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할 때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한다. 이것도 3분기. 자, 초장기 모기지 이게 좀 중요한데요. 자, 지금 금리 추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금리를 뭐 정책 모기지의 그 금리를 낮춘다던가, 우대 금리를 높인다던가, 뭐 이런 방식이 있겠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대출해주는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 기간을 늘리면 월 해당하는 액수, 내가 부담해야 되는 액수 자체는 줄어들거든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해서 초장기 최대 50년 모기지를 8월에 출시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8월 3분기죠. 자, 이렇게 되면 시뮬레이션 나옵니다. 5억의 대출 금리 4.4% 가정하면 원래 월 상환액이 222만 원인데 이걸 50년으로 하게 되면 200만 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20만 원 정도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두고 어차피 금리는 그대로고 이자가 늘어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어차피 이 대출 시스템 자체는 장래 소득을 활용해서 담보해서 현재 구매력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경제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을 지금 시점에 취득하는 게 향후에 이 금리까지 고려했을 때 그리고 화폐 가치의 하락까지 고려했을 때 뭐가 이득인지 판단해서 이 구매력에 맞춰서 자산을 습득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금리가 높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거주를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건데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래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시점에 자산을 습득하는 것이 훨씬 더 상책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이게 50년까지 해준다? 더 여러분 편입니다. 50년 동안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다 뭐 사진까지 올려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뭐 5억의 가치가 50년 뒤면은 정말 뒤네요. 2070년 뭐 이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 뒤에 갔을 때 화폐 가치, 지금의 1억 가치가 어느 정도 가느냐?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됩니다. 사실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이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자산 습득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고 그래서 청년하고 신혼부부층한테 무조건 이득이 되는 행위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타 뭐 매체에서 뭐 금리는 그대로다 그러면은 뭐 50년의 금융노예다 이런 얘기 들으실 필요 없어요. 금융노예가 되느냐 금융을 활용해서 내가 금융을 이용해 먹는 이런 선구자가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 판단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린 자본주의를 살고 있고 이 경제 시스템 자체에서 이 대출을 활용을 잘 하는 것이 상당한 이 자산의 증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보유세 완화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언제 3분기에 정확한 발표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거 공약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공약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무튼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 지금 이미 내고 계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1주택자만 허용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요거를 60에서 100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시행령 통해서 3분기에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11월 전에는 발표한다고 하니까 요거를 우리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취득세 부분도 결국 해결이 됐다.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대출만 남았다. 근데 대출도 조만간에 저는 해결이 될 것이다. 취득세가 해결됐으니까 양도세에서 취득세 그리고 대출 요 정도 순서 사이클로 이제 원래 틀대로 2년 틀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대출 6개월 이 조항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제가 어제 일요일 날 저번 주 강의 내용 올려드렸죠. 이번 주 일요일은 또 저번 주에 했던 강의 올려드릴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지금 시장 상황이 약간 변해가고 있어요.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것은 항상 변화를 인지하고 이 변화에 대한 틈새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어디를 향할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떨어지는 장이 아닙니다. 오르는 부동산이 있고요. 떨어지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올 자리는 지금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가 차 있어서 6월 8일 날 이때 하는 강의는 제가 이제 초기 재건축 관련해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고정 댓글 누르시고 강의 신청하셔서 초기 재건축 관련된 강의 꼭 들으시길 바라고요. 또 못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가입하시면요. 풀 영상으로
매주 강의, 지금 지난 3월달 강의부터 쭉 볼 수 있거든요. 예, 멤버십 가입 꼭 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 오늘 민생 10대 프로젝트 관련해서 속보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